자, 이번 시간에는 구매 행동 프로세스의 구매 행동 중에서 대안평가와 구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구매 행동의 대안평가와 구매를 설명할 수 있다를 학습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대안평가의 개념은 소비자에게 유발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즉, 정보를 탐색한다. 이전에 정보를 탐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총 5가지 활동 중에서 제일 처음에가 문제를 인식하는 활동, 두 번째가 정보를 탐색하는 활동, 그리고 세 번째가 대안평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대안평가에서는 수집된 정보를 기반으로 인해서 선정된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과정은 정보 탐색 과정 하에 상호 연계돼서 나타나는 방식으로 평가 기준과 평가 방식을 설정해서 여러 가지 상품 및 상표 등을 비교 평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대안평가에서 평가 기준과 측정 방법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을 해서 측정하는 방법을 우리가 직접 또는 간접 질문법 또는 어떠한 척도를 가지고 센치나 그램이나 아니면은 어떤 정도에 대한 부분들을 수치화하는 척도법을 가지고 하는 법을 척도법. 근데 여러 가지 방식의 변수들을 사용하는 척도법을 우리가 다차원 척도법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비자가 제품을 선택할 경우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는 속성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며 그 속성 중에 어떤 값들을 더 좋아하는지 파악하고자 할 때 하는 분석 기법은 컨조인트 분석법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대안평가의 기준과 측정 방법을 선택해서 본다라고 하면은 마케팅적인 요소에서 가장 크게 많이 사용하는 부분들은 보완적 평가 방식과 비보완적 평가 방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완적 평가 방식은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살 때 고관여 제품인 경우에 특히 보완적 평가 방식을 많이 사용합니다. 고관여 상품 중에 우리가 개인이 살 수 있는 가장 고가의 상품은 집이나 승용차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승용차를 산다라고 하면은 어떤 차를 살 거냐. 제일 중요한 게 경제성이다. 하면은 가격이 싼 자동차를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승용차를 살 때는 가격이 제일 싼 자동차만 선택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가격이 싸다 하더라도 기계의 성능이나 아니면은 뭐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계의 성능을 보니 뭐 예를 들면은 음, 어, 기계의 성능이나 스타일을 보니까 스타일은 B의 자동차가 가장 좋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해도 스타일만 보고 B 자동차를 선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경제성이 중요하다. 차를 사야 되는데 이 차가 예를 들어서 가격만 저렴하고 승차감이 좋고 뭐 경제성이 있다라고 한다 해서 이것만 가지고 차를 구매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구매하게 되느냐? 아주 중요한 요소들을 경제성은 얼마고 기계의 성능은 얼마고 스타일은 몇 점 정도 줄 수 있고 승차감은 어떤 것이 가장 좋다라는 부분들을 A 상품, B 상품, C 상품을 다 비교해서 전체 합이 가장 높은 점수, 즉 A 상품을 선택하는 방식을 보완적 평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완적 평가 방식의 특성은 어느 하나의 경제성이나 기계의 성능이나 스타일이나 승차감에 대한 하나의 요소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 네 가지 요소의 어떤 가중치를 두거나 아니면 네 가지 요소의 합이 가장 높은 회사의 제품 또는 가장 높은 제품을 선택하는 방식을 우리가 보완적 평가 방식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비보완적 평가 방식이라는 거는 보완적 평가 방식과 반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주로 저관여 상품에 이런 비보완적 평가 방식이 많이 사용된다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관여 상품인 치약을 하나 구매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치약을 구매하면서 자동차와 같은 방법으로 충치도 예방해야 되고 맛도 좋아야 되고 치석도 제거해야 되고 이것을 다 충족하는 제품을 선택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만약에 충치가 심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충치를 예방하는데 가장 효과가 큰 제품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할 거고 치석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치석을 제거하는 효과가 가장 높은 D 제품을 선택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비보완적 평가 방식은 주로 저관여 제품에 사용이 되며 내가 원하는 요소가 가장 큰 것에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한다라고 하기 때문에 다른 요소와 보완적이지 않다. 즉 그래서 비보완적 평가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구매 단계에서 네 번째는 구매 단계의 실제 소비자 자신의 소비 상황이나 구매 상황 등을 고려해서 의사소통 과정을 거치는 단계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구매 행동 프로세스를 말씀을 드리면은 제일 처음에 문제를 인식하고 두 번째 정보를 탐색하고 세 번째는 보완적 평가 방식이냐 비보완적 평가 방식이냐에 따라서 대안을 평가하고 난 다음에 구매를 하는데 구매할 때는 실제로 제품, 상표, 구매에 관여하는 정도와 소비자 개개인의 구매 방식에 따라서 구매 형태가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 유형에 따른 구매를 보면은 관여도, 반복 구매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고관여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최초 구매와 반복 구매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고관여 제품은 자동차 이렇게 생각하시면 바로 이해가 오시겠죠. 자동차를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고관여 제품 같은 경우는 최초의 내 차, 처음 자동차를 살 때는 당연히 많이 알아보고 복잡한 의사결정을 할 거다. 근데 고관여 제품인데 반복 구매를 하는 것들이 있죠. 주로 명품이라고 하는 상품들이나 아니면은 늘상 몸에 지니는 상품들 같은 경우에는 반복 구매를 하면서도 고관여 상품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상표 애호도에 따라서 구매가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저관여 상품은 조금 다릅니다. 최초 구매다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은 뭐 면도기를 안 쓰던 사람이 처음으로 면도를 시작을 했다. 하면 여러 가지 제품의 면도기를 사용해 보는 것. 그걸 다양성 구매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관여 상품인데 반복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그냥 관성적으로 눈에 보이는 거, 늘 쓰던 거를 구매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소비자 구매 행동의 형태를 보면은 구매 행동 프로세스의 5가지로 얘기할 수 있다. 그 5가지는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하는 행동을 거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에 대한 얘기를 강의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정보 탐색을 고객들이 하고 나면은 대안을 평가하는데 대안 평가 방법에는 이런 것들이 있대요. 척도법,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5점 척도, 7점 척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다차원 척도법, 뭐 컨조인트 분석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쉬운 얘기인데 가끔 이 보완적, 비보완적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핵심만 얘기하면은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어떤 대안을 평가할 때는 2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첫 번째가 보완적 평가 방식이에요. 자, 차를 살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한 요소일까요? 사람들이 차를 구매할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전만 하다고 사느냐? 그러면 제일 안전만 갖고 살려면 뭐 볼보를 사거나
더 안전한 차를 사야 되는데 일단 차라는 거는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지만은 안전 다음 다른 요소로 경제성, 가격이 일단 내가 맞는 차 중에서 안전해야 되고 그리고 일단 스타일이 좀 맞아야 되잖아요. 안전하다라고 해서 전혀 나하고 안 맞는 뭐 3도어라든지 해치백이라든지 이런 걸 살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승차감도 또 승용차처럼 좋아야 된다는. 그래서 특히 보완적 평가 방식에서는 어떤 제품을 결정하는 게 그냥 뭐 경제성이다라면은 값이 싼 차만 산다라고 하면은 경제성이 가장 좋은 거 A를 선택하겠지만은 승용차는 그러지 않고 성능도 보고 스타일도 보고 승차감도 보니까 이 네 가지 요소를 다 더한 썸 값이 가장 큰 거를 선택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요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것들이 요거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거를 보완적 평가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반대로 비보완적 평가 방식은 내가 어떤 게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다른 요소들이 또 있으면은 영향을 안 주는 거를 비보완적 평가 방식이라 그래요. 보통 치약을 많이 설명을 하는데 충치가 많은 사람은 치약을 선택을 할 때 충치가 빨리 나았으면 좋겠어. 이것만 중요하잖아요. 충치 예방만 중요하잖아요. 근데 치약을 사면서 충치가 많은 사람이 맛도 좋아야 되고 치석 제거도 돼야 되고 미백도 돼야 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라는 거죠. 이에서 잇몸에서 자꾸 피가 나니까 잇몸 예방 치약을 사려면은 잇몸 예방에 관련된 게 있는 거를 딱 결정하는 거. 그거를 다른 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 점수가 딱 높은 것만 결정을 한다. 그래서 대부분 고관여 상품은 보완적 평가 방식을 쓰고 저관여 상품들은 상대적으로 비보완적 평가 방식을 쓰는 경우가 많다. 소비자들. 그래서 소비자들이 대안을 평가할 때는 뭐 점수를 막 매겨서 평가를 하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보완적 평가 방식이나 비보완적 평가 방식을 선택을 한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거에 또 영향을 주는 것들은 뭐 감성, 의존식, 후광 효과, 맥락 효과, 유인 효과 이런 것들도 프레이밍 임팩트 이런 것들도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대안 평가에서 가장 많이 쓰는 방식은 보완적, 비보완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구매 단계 행동을 보면 이거는 여러분들 교재에 다 적혀져 있나요? 몇 페이지? 벤치? 예, 다 적어놨네요. 앞에 한번 보시면은 이거 보세요. 우리가 보통 관여도하고 반복 구매의 형태를 나타내는 건데 최초 구매를 하는데 고관이에요. 생애 첫 집, 첫 차 이런 거잖아요. 그건 아주 복잡한 의사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최초 구매인데 저관이에요. 대개 이제 남자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하면 담배를 처음 펴볼 때 이것저것 펴보잖아요. 그거는 저관여라는 거죠. 그래서 다양성을 추구한다. 반복 구매인데 고관여 제품, 그렇죠? 명품들 이런 것들을 뭐 선호하는 브랜드 이런 것들 되게 여기에 해당이 되고 반복 구매인데 저관여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관성적으로 늘 사던 거, 늘 쓰던 거 이렇게 사는 형태를 나타낸다. 그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보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 구매 후 과정인데 요거까지만 하고 식사하러 가시죠. 잘 보세요. 이게 고객 만족도의 함정에 대한 얘기인데 되게 기업은 고객을 만족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고객이 만족했느냐 안 만족했느냐를 하는 거를 요거라고 그래요. 제공하는 가치가 있고 뭐 기대치가 있다라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문제 해결하려면은 기대 효과가 있고 사전 기대가 있을 거잖아요. 지급 비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급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사전에 기대를 내가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형지 어페럴에서 형지라는 의류 브랜드에서 올 겨울 패딩을 뭐 아니면 올 겨울 점퍼를 출시를 했어요. 신제품을. 근데 저걸 입으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멋지겠다 사전에 기대를 했어요. 그리고 10만 원을 주고 그걸 샀어요. 근데 입어보니까 안 따뜻해. 그러면은 만족을 할까요? 불만을 가질까요? 그렇죠. 따뜻할 거다라고 사전에 기대를 했는데 입어보니까 안 따뜻해요. 불만을 갖죠. 앞에 한번 보세요. 형지에서 만든 올 겨울 패딩을 10만 원 주고 샀어요. 따뜻할 거라고 생각하고 따뜻한 잠바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근데 입어보니까 따뜻해. 그러면 만족을 할까요? 불만을 가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되게 만족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소비자들은 당연히 따뜻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10만 원을 주고 정보 탐색하고 발품 팔아서 샀으니까 당연히 따뜻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만족을 하지는 않아요. 만족은 언제 하냐면은 내가 따뜻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10만 원을 주고 샀는데 입어보니까 따뜻해. 따뜻한데 입고 회사에 갔더니 내 동료가 나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거 형지 거 이번에 패딩 나온 거가 한정판으로 나왔는데 인기가 좋아서 나오자마자 다 솔드아웃 돼서 재고가 없는데 이걸 어떻게 샀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그냥 따뜻한 패딩을 하나 사려고 샀는데 입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야 너 완전 득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사전 기대는 따뜻한 거였는데 한정판까지 얻었잖아요. 얻은 가치가 훨씬 크면은 만족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 딜레마가 생기는 게 하나가 있어요. 기업은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이잖아요. 기업의 사회적인 목적은 사회에 어떤 밸류를 제공하고 그에 맞는 대가를 돈으로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사전에 고객들이 기대하는 게 따뜻한 패딩을 원하면은 따뜻한 패딩을 만들어서 10만 원 받고 팔면은 기업의 의무는 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한정판을 만들어서 더 얻은 가치를 크게 해줘야지 만족을 한다란 말이죠. 그러면 한정판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용이 추가로 들어가죠. 그러면 기업은 기업 활동에서 이윤을 추구하는 게 목적인데 거기까지 하는 게 맞냐? 왜 굳이 비용을 들여서 더 추가로 한정판을 만들어서 만족을 시켜야 되느냐? 그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조군당은 왜 굳이 더 높은 비용을 들여서 만족을 시키려고 하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빅솔은 왜 더 비용을 들여서 만족을 시키려고 하냐 이거죠. 왜 그럴까요? 로열티 하면 그렇죠. 충성 고객 로열티 재구매를 끌어낼 수 있으니까 만족한 고객들이 재구매를 잘 보세요. 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재구매 비율이 나타나는 게 이게 고객 만족도에서 많이 하는 얘기인데 여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리커드 척도법이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뭐 1, 2, 3, 4, 5 하면은 여기 리커드 척도법은 정성적인 거를 정량적으로 바꿀 때 많이 쓰는데 최초로 리커드라는 사람이 5점 척도법을 썼다 해서 그 사람 이름을 다 리커드 척도법이라 하는데 우리가 어제도 해봤나 이거? 3점은 되게 뭘로 해요? 3점은 중위값으로 보죠. 보통 만족하느냐라고 보면은 그럼 4점은 뭐겠어요? 만족. 여기는 매우 만족. 이렇게 값으로 수치로 바꿔주는 거예요. 사람이 만족했다 안 만족했다 정성적인 거잖아요. 그걸 뭘로 바꿔주는 거예요? 정량적으로.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불만. 여기는 매우 불만. 자 보세요. 형제에서 옷을 패딩을 산 고객이 사서 입어보니까 10만 원 주고 샀는데 안 따뜻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불만이 있겠죠, 불만이. 근데 불만이 있는 사람은 형지 제품을 다시 살까요, 안 살까요? 불만이 있는 사람 산다는 거죠. 형지에 다니거나 아니면 자기 아들이
남편이 형제 다니면은 형제 옷이 마음에 안 들어도 형제 걸 사잖아요. 아주 소수가 사는 거예요. 아주 소수가. 근데 보통이어도 아주 소수가 사는데 문제는 한정판을 만들어서 만족을 시켰어요. 만족을 시키면은 회사에서는 추가 비용을 들여서 재구매율이 높아져야 되는데 그게 그냥 이렇게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객 만족도 조사 자료를 보면은 만족한 고객의 11%만이 재구매를 한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1명만 재구매를 하고 나머지 9명은 9명은 형제 거를 입어보니까 한정판이고 패딩이 따뜻해. 그리고 패딩이 하나 더 필요하면 아니면은 다른 티셔츠가 필요해 그러면은 다른 데로 간다는 거죠. 딴 데 가가지고 10명 중에 9명은 딴 데를 산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한 명의 고객을 만족한 재구매 고객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비용을 9명한테까지 계속 써서 한정판을 만들어야 되느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게 고민이에요. 계속 만족해서 그냥 아예 그 한 명의 고객은 재구매하는 고객을 포기하고 이윤 추구하면 되는 거 아니냐.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1번, 굳이 한정판 만들어서 재구매 한 명 만족하는 고객 한 명 만들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2번, 한 명이라도 해야 된다. 더 들여서 어떤 1번, 2번 중에서 2번. 그렇죠. 2번인데 이게 고객 만족에서 많은 기업들이 가져가는 잘못된 생각이다라는 거죠. 고객 만족에서는 만족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감독이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탑2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만족은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어요. 누구나 다 하는 거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탑2, 4에서 5로 갈 때 여기서 갈 때 재구매율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우상승으로 이렇게 올라간다는 거죠. 애플바 이런 얘기들은 뭐예요? 매우 만족으로 애플 제품에 대해서 매우 만족.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저는 대학 동창회 1년에 한 번 정도를 나가는데 그 인천 인하대학교의 정신과에 있는 의사애가 하나 있어요. 걔를 보러 가요. 걔를. 대학 동창회 나가면 걔를 만나니까. 우리가 하는 일들이 컨설턴트 하는 일이 스트레스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이 사회가 복잡해질수록 스트레스 강도가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사회도 선진 사회라고 이제 얘기하니까 스트레스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치료를 사람들이 많이 받아야 되는데 유교적인 사상에 의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은 뭐라 그래요? 사람들이 안 좋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나라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에 하나도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고민이 많으면은 정신과 같은 데 가서 치료를 받고 해야 되는데 그게 기록에 남고 이런 걸 두려워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 기업에 컨설팅을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정신과 가가지고 치료를 받고 약을 먹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학교에서 좋아할까요? 학생들이 조 교수님은 정신과를 다니셔 좋아할까요? 안 되겠더라고. 기록에 남고 그러니까. 친구는 이제 정신과에 있는 교수니까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상담을 해줘요. 모임 끝나고 나서 이렇게 따로 둘이 만나가지고 평상시에는 잘 못 만나니까 바빠서 대학 동창회는 서로 나가니까 커피숍에서 한 30분 정도 얘기하고 또 내가 하도 죽겠다고 하면 지가 이렇게 약을 갖고 와요. 그래서 야 이거 먹어. 그럼 그거 먹고 나면은 또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1년에 한 번씩 걔를 가서 만나는 거예요. 걔는 나를 만나러 오는 목적이 있을 거잖아요. 걔는 저를 만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야, 황 박사님 너 때가 됐어. 뭔 때가 돼. 인생을 즐겨야지. 얘가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타는 거예요. 주말마다 이렇게 양평에 내리고 나가면은 가죽장바 입고 타는 떼줘서 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나이가 20대, 30대가 아니고 60대, 70대 사람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의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를 파는데 판매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자동차는 영업사원들이 팔잖아요. 할리 데이비슨 오토바이는 호구가 팔아요. 호구가 아니라 할리 데이비슨 오너스 그룹이라고 하는데 오토바이를 타는 사람들이 이 호구 할리 데이비슨 오너스 그룹에 가입하려고 가입비를 내고 가입을 해요. 그리고 얘들이 다니면서 오토바이를 또 팔아. 지가 제 친구는 저한테 와가지고 매번 1년에 한 번씩 그 얘기하니 너 올해는 꼭 좋은 게 있어 뭐 이렇게 카탈로그 갖고 와가지고 알았어. 한 번은 사우나를 같이 갔는데 얘가 여기에다가 할리라고 판 거야 문신을. 여름에 여러분들 중에 혹시 주변에 여기에다가 삼성이나 LG라고 이렇게 판다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저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정도까지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지. 그냥 뭐 예를 들면 약간 만족해서 가성비 높아서 다시 한 번 정도 사는 그런 정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매를 한번 해본 사람들은 아주 그거를 거기에 완전 감동해가지고 빠가 되거나 아니면 호구가 되거나 뭐 이렇게 되는 정도를 하는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제 거기까지 잘 못 가는 거죠. 강의를 잘 들어보셨나요? 소비자 구매 행동 프로세스의 5가지 단계 중에 문제를 인식하고 정보를 탐색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는 대안을 평가하고 구매 단계에 이르는 행동까지를 여러분들이 강의로 경험을 하게 됐고요. 마지막에 5번째 단계로는 구매 후 행동이 있습니다. 구매 후 행동에는 제공하는 가치와 고객의 기대치에 따라서 사전 기대가 크고 얻은 가치가 적다라고 하면은 구매 후 행동으로 고객들은 불만족을 나타내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사전 기대와 얻은 가치가 같다라고 하더라도 고객들은 만족하지 않는다. 즉 보통이라고 당연하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앞선 강의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고객들은 언제 만족하느냐? 사전 기대보다 얻은 가치가 클 때 만족을 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만족을 한다 하더라도 고객들이 재구매를 할 수 있는 확률은 낮다. 매우 낮다. 그래서 기업들은 고객을 만족시키는 수준이 아니라 매우 만족을 시키는 수준까지 가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그래야지만 재구매율이 현격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